내가 뭔데 여기 왔냐? 너는 가만히 있어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이 빈번하게 듣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 4명 중에 3명이 소진, 그러니까 일하면서 번아웃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부분이 이 소진, 이 번아웃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우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나 해바라기 센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 가정폭력 상담소는 이제 가정폭력을 겪는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난처라든지 긴급 보호를 해주는 기관이고요. 해바라기 센터는 성매매 피해자라든지 성폭력 피해자들의 의료 지원 그리고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있어서 증거 채취나 아니면 법률 상담을 조력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소진이죠. 이 번아웃을 겪었다는 분이 많으신데 이 결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여성진흥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675곳에 있는 이 기관의 종사자 9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일하는 4명 중 3명은 업무에서 오는 만성 스트레스로 말씀하신 소진, 이런 무기력증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 신체적 피해 때문에 이 무력감을 호소하는 증상인데요.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직간접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물리적인 폭력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서 이 언어 폭력에 대한 인식은 좀 관대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물리적 폭력은 신체적으로 뭔가 접촉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인식이 좀 높은데요. 예. 언어 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홧김에 했기 때문에 난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홧김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높아요. 그런데 실제 피해자들을 만나보면요. 이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이 상처가 오래가는 경우는 이런 정신적인 폭력, 예. 언어적 폭력으로 남는 건 사실 기억이 지속되는 한 계속 그 상처가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피해자들이 입는 상처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이런 언어 폭력도 꽤나 큽니다. 네. 네, 그럼 실제로 이 법정에서 언어폭력 사건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 신체적 폭력과 비교했을 때 증거 수집 같은 게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언어폭력을 규정하는 이 법적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또 처벌도 궁금합니다. 네, 언어 폭력 같은 경우는 처벌 수위가 낮은 건 아닌데요. 그 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그 물리적 폭력 같은 경우는 신체에 어떤 접촉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지만 네. 언어 폭력 같은 경우는 이 처벌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단둘이 있는 사이에서 욕설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사실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이제 우회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모욕죄 같은 경우는 그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해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해야지 이제 성립되는 범죄고요. 예. 또 전화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폭언을 한다거나 욕설을 보낸다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에 이제 따라서 처벌을 대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조건 자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회성인 경우나 아니면 현장성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욕설을 해놓고 이건 혼잣말한 거다. 아니면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증거를 수집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히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사 결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소속 기관별로 나눠서 보면요, 특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경우에 이 번아웃을 겪었다는 답변이 현재 많았거든요. 눈에 띕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로는 이제 성매매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성매매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 자체가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움을 이제 종사자들한테 푸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성매매 피해자들이 피해를 겪는 그 상황을 보면 보통 이 성매매 업주로부터
뭐 위력적인 상황이라든지 강압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감금된 상황에서 이런 성매매 피해를 얻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 감금되는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서 단체 생활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런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뿐만 아니라 이 성불평등이나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상담사 직군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세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떤지 상당히 궁금한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이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이 산업안전보건법 중에 하나를 이제 일종의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네.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자 이런 측면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201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이 주요 규정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이런 감정노동자를 근로시키는 사업주에게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될 조치를 이제 의무화한 거고요.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하는 것이지 이 감정노동자법 자체에 이런 가해자들, 폭언이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뭐 폭행죄라든지 아니면 모욕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폭력 같은 경우는 현장성도 있고 증거 수집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교묘에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사건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버스 전용 차로에 차를 세웠다가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그 19일 오전 9시 반경 이 경부 고속도로 이 상행선 방향에서 고속버스가 그 버스 전용 차로에 세워둔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 차를 세워두었던 승용차에는 50대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승용차를 버스 전용 차로에 세워둔 이유는 부부 싸움을 하다가 이제 홧김에 이제 길가에다가 차를 세웠다라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이 남편은 빠져나와서 목숨을 건졌지만 아내는 차에 타고 있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이 경상을 입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과실 여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사실 과실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일단 승용차주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죄가 되는 게 일반교통방해 치사죄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교통방해 치사죄라는 거는 교통에 방해를 일으켜서 교통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이제 적용되는 건데 이 승용차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차량이 고장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이 버스 전용 차로에 갑자기 차를 세워서 교통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 다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고속버스 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과연 과실이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방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그리고 이 앞에 서 있던 이 승용 차량을 과연 피할 수 없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 한복판에 특히 이제 버스 전용 차로에 이 승용차가 서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 비율은 그다지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봄철을 맞아서 관광객이 좀 늘어나는 시기지 않습니까? 사실 도로 갓길 곳곳에 이 불법 주차된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이 갓길 불법 주차 시 처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갓길 불법 주차나 갓길 주행 자체는 경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네.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무겁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했을 때는 승합차인 경우에는 범칙금 7만 원이고요. 승용차의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인데 이 범칙금 외에도 이 벌점이 부여가 됩니다. 벌점 30점이 부여가 되는데 벌점 40점이 됐을 때는 1점당 이 1일의 면허 정지가 처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벌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